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대통령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새누리당이 대구를 버렸다, 이런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대구에서 지금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로 당선된, 이제 확정된 사람이 바로 권영진 후보인데요. 친박계 후보가 아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사실상 이 반란이 일어났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지금 대구에서 새누리당이 우리 버렸다, 이렇게 격앙된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거는 다름 아닌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 때문입니다. 아하. 그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 이게 예전부터 지금 큰 선거 때마다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현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랬죠.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이 공약을 했었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부산 경남권, PK 지역에서는 부산 가덕도를 지금 입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PK 지역, 대구 경북 쪽에서는 대구하고 가까운 경남 밀양을 지금 입지로 지금 적극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네. 그때도 대선 당시에도 어디다가 둘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동남권 신공항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사실 이 문제가 이제 다시 또 재점화된 거는 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인 서병수 후보가 지금 좀처럼 이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자칫 잘못하면 패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새누리당 내부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서병수 후보가 2월 말에 시장 출마를 선언한 그 장소가 바로 가덕도였는데요. 그러면서 신공항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대구 경북 쪽에서 그쪽하고 이제 입장이 좀 다르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최근 들어서 부산 가덕도에 우리 신공항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현격히 줄어들었고, 최근 나오는 몇몇 조사에서는 오히려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오차범위 내이지만 앞서는 조사 결과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하는 거는 정말 정책인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 그저께 중앙선대위 회의를, 현장회의를 부산으로 내려가서 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그러면서 거기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당의 입장으로 공식화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발끈했죠. 아니, 당이 지금 무슨 소리냐? 왜 부산 PK만 생각해서 가덕도로 결정을 하겠다고 지금 중앙당에서 그러는 거냐? 우리 대구는 대구 TK 쪽에서는 밀양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럼 우리가 주장한 건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입지 선정도 하고,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또 사전 조사도 충분히 하고 경제성도 검토하고, 이런 좀 구체적인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내일 모레 선거가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이 특정 지역에 유리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결과를 불쑥 꺼내놓다 보니까 그거하고 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 진영 내에서 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거 지난번에도 이것도 안 되겠고 저것도 안 되겠어서 대선 때 아예 뒤로 미뤘던 거 아닙니까? 4.16 총선 때도 그랬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양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 PK에서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치고 나오니까 대구 사람들 똘똘 뭉치게 하려고 그쪽에서도 또 소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네, PK와 그렇죠. PK 사이에서. 예. 그거 살살 이건 참 모양이 보기 안 좋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그 동남공항 어디 딱 중간에 하면 안 되나? 왜 그들 그렇게 가지고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후임 총리 지명 6.4 선거 이후로 늦추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후임 총리
누구로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 지방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사퇴를 했지만 결국 자진 사퇴를 했지만 처음에 안대희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을 했을 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저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고 실제로 이게 여론조사에도 일부 반영이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5억, 16억 수입 얘기만 나오기 전까지는 좀 그랬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틀 사흘 지나는 과정에서 이 정관예우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결국은 이거 이상하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이게 확산되면서 이 비판 여론이 커졌고 결국 이제 낙마를 하게 된 건데. 네.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오늘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사전 투표가 있고 곧바로 일요일 지나서 월, 화, 수요일이면 이제 선거일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오늘 총리 후보자를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시점이 다음 주 초가 빠르면 다음 주 초가 될 수 있을 때 네.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예. 겉보기에 안대희 전 후보자처럼 예.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예. 혹은 좀 정책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선정이 되면 나중에 그 구체적인 검증 과정에서 흠이 드러날 망정. 그렇죠. 낙마를 할 망정. 예. 그 정책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지금 박빙 승부가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 기자 보시기에는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글쎄요. 저는 사실 여권 인사들 중에서는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예, 사실 지금 양 기자 추론대로 월요일쯤에 이렇게 그분을 총리로 이럴 만한 사람이 있다면 선거에 하루 이틀 남았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 그럴 만한 어른이 있는지는 한번 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조금 짧게 압축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오늘 내일 이제 사전 투표 오늘 의외로 투표율이 높던데 네네. 사전 투표율 높은 게 야당에 유리할 거다.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투표율 네네. 높으면 야당에 그 공식처럼 돼 있는데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다. 반론. 요지는 뭡니까? 반론의 요지는 2012년 대선 당시의 투표율 음흠. 이것에 대한 좀 이후에 상황에 네. 대한 해석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투표율이 사실 예상보다 좀 더 높았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보수 진영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이게 실제로 투표율의 문제가 단순히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더 참가를 한 거다라고만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지난 대선 때 아주 처절하게 학습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지금 40대 또 50대 이 연령대가 사실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사실 사회 참여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세대지 않습니까? 네. 이 세대들이 사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수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표에 대한 참여 열기는 예. 이전의 50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오늘 실제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첫날 치고는 아직 6시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5시까지만 하면 네. 작년의 재보선들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인데 그럽니까? 현장 얘기 들어보면요. 네. 젊은 층만 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럽니다. 아하. 실제로 장년층, 노년층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결국은 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예. 분석하는 건 좀 포피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긋하신 분이 일찍들 오셨구나. 네. 아무튼 앞으로 있을 큰 선거들은 세대 간 표대결 양상이 갈수록 뚜렷해질 것이고 이게 우리 그렇죠. 사회의 네. 문제이자 정치가 풀어내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들었고요. 여보세요? 네네. 네, 한 주일 동안 잘 들었고 네. 월요일, 화요일은 아마 우리가 정상 방송을 하고 네. 투표 당일날은 투개표 특별방송 체제로 가니까 양 기자 연결은 힘들 것 같고 예. 취재 잘 하시고 5일날 알겠습니다. 멋진 분석이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